Albrecht Huve, whose Korean name is Hobe, is a German who loves Hangul. Since 1977, he had lectured Kore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Munich for 10 years. He came to Korea in 1984 and has taught the German language and culture at Hanyang University, Seongkyungwan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now at Deokseong Women's University. He was also a professor of Korean translation studies from 1989 to 2015 at the University of Bonn in Germany. Dr. Huve is a cultural ambassador who acts as a bridge between German and Korean cultures. Dr. Albrecht Huve opens up about how he fell for Korea and Hangul on today's Heart to Heart. 언어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데요. 한국의 문자 한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그 우수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오늘은 47년째 한글과 한국학을 연구해 오신 독일인 알브레이트 후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예. 스튜디오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예. 한국학을 이제 전공하시는 외국인 교수님들이 여러 예, 예.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일찍이 이제 한국어와 한국학을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예.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땠나요? 그래서 시작했을 때는 1972년이었는데요. 네. 그 뮌헨 대학교에서 그 한국학이라는 공식적인 과정이 없었는데요. 근데 제가 우리 교수한테 한번 갔더니 한국학에 대한 관심 있다고 했더니 너무 반가워했고, 네네. 그리고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교수에 대한 배경 또 어떤 동기도 있었는데요. 네. 그것도 말씀 아마 나중에 드릴 수가 있는데 네네네. 지금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따가 또 자세히 이따가, 말씀해 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제가 그때는 뮌헨 대학교에서 시작할 때 현재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많은 한국에 대한 학생이 참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이 참 많은데요. 네, 정말 많아졌죠. 그 학생들 지금 어떤 계기로 어떤 동기로 들어오느냐 하면 K-pop 그렇죠. 아니면 한류 네. 있기 때문에 관심이 생겼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한국어를 위한 외국어로서 한국어이라는 네. 과목 지금 한국에도 있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없었고 뭔지도 몰랐을 겁니다. 네네. 이런 질문 예. 많이 받으셨을 것 예. 같아요. 일단은 교수님과 이제 한국과의 인연, 예.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72년에 그 위생병으로 독일 군대에 네. 일을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 병사는 바로 올림픽 경기장 옆이었는데, 네. 그래서 우리 운동장에 그 선수들 많이 연습하러 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위생병으로 이 선수들 다칠까봐 거기 항상 발견되었는데요. 근데 제 운명 발자였는지 항상 이 한국하고 북한 팀 담당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 한국 사람 같이 하는 거 보고 서로
지내는 것을 보고 또 얘기하는 거 보고 바로 의사소통하는 거 보고 재미있는 사람들이라고 느끼면서 그 우리 병사 도서관에 가서 네. 그 책을 찾았는데 우연히 참 좋은 책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야 정말 내가 좀 더 봐야 되겠다 호기심이 생겼는데요. 네. 원래 제가 생물학하고 화학을 공부하려고 했는데요. 네, 근데 이런 바꾸셨잖아요, 그죠? 바꿨는데요. 일단 바꿨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물학하고 화학에 대한 관심은 한국 과학을 하면서도 뭐라고 할까요? 사라지진 않았고 네.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과학도 이쪽으로 많이 그런 기본 관심 있기 때문에 자연 과학하고 관련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는 74년도에 처음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국어 공부를 하셨는데 예. 그럼 당시 그 74년도에 오셨을 때 재미난 얘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예. 혹시 기억나는 그러니까 지금 키가 굉장히 크세요. 예. 예, 처음 오늘 뵀을 때 키가 정말 크시네요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제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 74년도에 오셨을 때 버스도 굉장히 좀 낮았다 뭐 이런 낮았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예. 네, 잘 기억납니다. 네. 제가 그때 서대문에서 살았는데요.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가는 길에 그 동순동에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항상 종로를 거쳐서 가야 했었는데요. 그 74년에 전 지하철 1호선을 네. 막 공사 중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종로가 반판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버스 항상 뭐 그 공사 때문에 네. 막 흔들렸죠. 네. 근데 버스 너무 낮아서 제가 항상 머리를 부닥쳤어요. 근데 부닥치는 건 나도 너무 싫어서 거기 시원한 공기 들어오는 구멍 밑으로 버스 밑으로 가서 그때는 뭐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 수단을 써야 했었어요. 와, 70년대는 정말 많은 것들이 이제 변했는데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좀 뭐 여러 가지 불편했었지만은 그럼에도 잘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왜 잘 살았느냐 하면 한국 사람 그 따뜻한 정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외국 사람 뭐 고맙다고만 해도 벌써 한국말 잘한다고 하는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도 이제 한국어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74년도에 오셔서 한국에서 1년 정도 공부를 하시다가 석사 박사 학위를 독일 본대학에서 취득을 하셨어요. 보험대학교였는데요. 보험대학교였는데요. 76년에 그 신소설 혈연우이라는 신소설에 대하여 썼는데요. 1906년에 나온 책인데요. 그 책은 뭐 그 신소설 첫 신소설 현대 소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일단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어떤 것인지 호기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중국학 교수 저 뮌헨 대학교로 불러놓고 그럼 거기서 시간 강사로 지내면서 박사 과정을 또 끝마쳤는데요. 그래서 그 백조 동인지 그 1920년대 나오는 백조 동인지 그 대상으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사실 근데 논문을 쓰시기 위해서 뭐 자료 조사도 많이 하셨어야 됐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말씀하실 때 이미륵 교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 교수님 어떤 분이셨고? 그것도 저한테 참 인연이 깊으신 분입니다. 물론 제가 태어난 해년도 1950년이었는데 그때 그분이 돌아가신 직접 만나 뵌 적 없지만은 근데 간접적으로 정말 인연이 깊습니다. 그분 이미륵 선생님은 1919년에 3.1 운동에 참석하다가 그 일본 경찰에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마르세유 통해서 결국 독일로 오셨는데 거기서 그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그 독일어를 아주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완벽하게 배우셨습니다. 뭐 하나 예를 들면 한번 독일어로 추석 때 지내는 그 제사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정말 한 짧은 단락에 완벽하게 그 분위기를 다 포함해서 잘 설명해 주었는데요. 보통 학자는 긴 책을 써야 그건 다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요. 정말 대단한 분이었는데요. 여러 면으로. 그분은 처음으로 뮌헨 대학교에서 전쟁 직후에 한국 또 동양 철학에 대한 강연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나중에 그 이미륵 선생님이 독일어로 압록강은 흐른다, 야루 플리스 독일 말로 원래 쓰셨는데, 이 책은 이 자기 한국에 지내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설은 독일에서 정말 인기 있는 소설이었는데 그 어떤 정도로 인기 있냐 하면 독일 고등학교 교재에 그 부분적으로 실려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독일 사람한테 그 전쟁 직후 아주 위로를 많이 준 책이었습니다. 그 독일 사람들 다 고향을 버리고 또 희망을 다 버리는데도 그 이미륵 작가가 쓴 책이 바로 이런 좋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의 역할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 스튜디오에도 가지고 오셨지만 교수님께서도 최근에 책을 내셨잖아요. 날개를 편 한글이라는 책인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쉽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그 컴퓨터 안에 있는 그 한글 처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모순이도 많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다른 식으로 그 연구를 해봤는데요. 바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을 워낙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제가 문자로서 한글하고 훈민정음, 즉 훈민정음 들어있는 음양오행설을 그건 이론 아니고 그건 우주론인데요. 음양오행 우주론하고 컴퓨터하고 IT하고 연결시켰습니다. 왠지 뭔가 좀 확 와닿지 않는 예,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글은 그 한글의 기초는 음양오행 우주론입니다. 그 한글 기능을 다 이해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음양오행 기초로 된 것 통해서
해야 됩니다. 현재 자원에서 해결하면 안 됩니다. 그 기초. 그리고 더 좀 놀라운 것은 저 한번 발표할 때 스탠딩 오베이션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 있었는지. 네네. 그 아이디어는 당연한 것인데요. 현재 컴퓨터는 쉽게 얘기하자면 0, 1 이진법으로 작동하는데요. 네. 근데 음양도 어떤 이진법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한글 원래 같은 이진법 기준으로 작동되는 겁니다. 네.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내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는데요. 네. 근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날개를 편 한글에 대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여기 옆에 보면은 책이 한 권 더 있어요. 한 권 더 네네. 갖고 오셨는데 이 책은 지금 손때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어요. 예, 참, 거의 네. 예, 많이 얼마나 낡아졌습니다. 네, 이 예. 책이 사실 같은 책이지만 이게 먼저 이제 얘가 먼저 독일어로 나왔습니다. 쓰신 책이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책을 한글로 한글로 번역해서 번역을 해서 나왔습니다. 음, 이 책이 독일어 된 책이 네. 왜 이렇게 낡아졌느냐 하면 네. 또 뭐 커피 제가 그 믹스 커피 많이 마시면서 거기 그 흔적도 있어요. 와. 그 교정하고 그 번역하느라고 네. 이 한국어로 된 책을 교정하느라고 이 책을 계속해서 봐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낡아졌습니다. 네, 굉장히 제가 좀 소중히 다뤄야 예, 할 것 좀 같은. 네. 곧 다 찢어질 것 같은데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책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는데, 얼마 전이죠. 덕성여대에서 있었던 날개를 편 한글 자 책에 대한 북콘서트가 있었는데 저희 예. 제작진이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Deokseong Women's University is where Dr. Albert Huve teaches his students. Dr. Albert Huve spoke with his students and gave a talk about his book, Hangul on Huge Wings, which is about Hangul, not a German textbook. The book Hangul on Huge Wings contains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f Hunminjeongeum, the original manuscript for the Korean language, Hangul and information technology. Students were attentive, intrigued by the topic. 우리나라 분도 아니신 이제 외국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문자인 한글과 또 동양 철학까지 이렇게 깊게 연구하시고 또 그 우수성을 널리 알려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한국인으로서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줘서 새로운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생한테 제 연구 결과를 소개할 수 있다는 기회가 참 큰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It was his priceless moment to share his book with the students. 네, 이렇게 북콘서트 그 현장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예. 제가 이제 독일어로 먼저 예. 쓰신 책에 대한 소개도 간단히 했었는데 이 책은 언제 쓰신 거죠? 이거 2010년에 나왔는데요. 네. 2010년 전에 네. 냈습니다. 썼습니다. 예. 정말 많은 애를 쓰셨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또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신 부분이 있어요. 1989년 독일 본대학교 한국어 번역학과 교수로 이제 네. 학생들을 가르치셨잖아요. 예, 그때부터. 그런데 당시 학과를 만드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굉장한 노력을 애를 쓰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제 업적은 네. 그 한국어 번역 학과를 설치한 것은 아니고 그거는 그 전에 서울대학교
토고 동문과에 계신 구기성 교수님이 네.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와서 전공 과목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 과를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는 데 저는 정말 노력 많이 해야 네, 했었습니다. 네. 당시 학생들이 얼마나 있었나요? 꽤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예, 처음 시작에는 처음 시작부터 네네. 부전공으로 한 학생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 학생들하고도 아주 계속 접촉이 있기도 하고, 그 계속해서 참 끝까지 그 K법도 많이 도와주었고, 네네. 도와주긴 또 주기도 하고, 또 괜히 또 부담 주는 것도 되는 것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근데 교수님께서 어쨌든 예, 제가 그 과가 잘 되어 가기 때문에, 또 누가 교수들 학생을 많이 신경 써주었기 때문에 그 막 인기 있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일본학하고 중국학 쪽에서 질투 많이 생겼어요. 그래요. 예, 그 독일 대학교도 전국이 아닙니다. 낙원 아니에요. 이제 글쎄요, 많은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네네. 혹시 지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제 네네. 학생들과 관련된 네네. 지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시다면 예. 잠깐 얘기 들려주시겠어요? 예, 이런 에피소드 참 많은데요. 많죠. 재미나는 것은 우리 과에 그 독일 학생뿐만 아니라 네. 한국 학생도 유학생 왔습니다. 왜냐하면 독한 그렇죠. 번역이기 때문에 독일 학생한테 뭐 우두권이 있기도 하고, 뭐 한국 학생도 다른 면으로 봐서 또 그 장점이 있었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중국 학생도, 일본 학생도 우리 과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학생 중에 어떤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여학생은 참 특별한 운명을 네. 가지고 우리 과에 왔습니다. 어떤 자기 학생이죠? 아버지가 네. 그 한국 전쟁에 중국 군인으로 참전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살아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 딸, 즉 그 학생한테 김치를 갖다 주고 또 한국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 그 학생 그거 기억하고 우리 본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학생이 지금 독일 학생, 중국 학생, 일본 학생하고 같이 한 상에 같이 앉아서 네. 한국 언어, 문화 배우게 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네네. 정말 전 세대가 전쟁에 싸웠는데 지금 이 젊은 세대 같이 앉아서 네. 이런 평화스러운 공부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너무 잊지 못하는 네네. 겁니다. 네,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가장 이제 교수님께서 존경하는 위인이 예, 예. 세종대왕이라는 예, 이야기를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아까도 예. 잠시 이야기를 예, 언급을 하긴 맞습니다. 하셨는데 아무래도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도 예. 많이 계시다 보니 예, 세종대왕 그리고 한글의 위대함 에 예. 대한 말씀을 지금 짧게 네. 부탁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종대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그 세종대왕을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더
그 지식이 더 넓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또 국민을 위하여 그 문자를 만들었다는 그 태도 아니면 그 이념을 그거 다빈치는 그런 거는 그런 자원 없어요. 네. 그래서 꼭 뭐 미키 백과에 아니면 다른데 꼭 세종대왕의 역할, 즉 이 저는 그 세종대왕을 결국 컴퓨터 아버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4세대 컴퓨터 아버지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그 꼭 알려줘야 한다는 일이 남았다고. 네. 그리고 근데 그거 저는 그건 외적으로 하는 건데요. 국내에서도 그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 보배인지 그것도 한국 사람한테 꼭 또 깨닫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 보통 아직도 모르는 거 이 한글에 특히 정보학하고 관련시키면 이 대단한 거 얼마나 많이 담아 있는 것을 그 한국 사람 알면 정말 경제도 많이 발전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 네, 진짜 저도 한국의, 기대됩니다. 네. 오늘 정말 글쎄요 멋진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와 함께 오늘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정말 덕분에 감사드립니다. 많이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단히 즐거운 감사합니다.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스트셀러 총균쇠의 저자인 제라드 다이몬드는 한글을 가장 독창적이고 또 합리적인 문자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우리의 한글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